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라는 그 제목을 달고 사주명리학 60갑자 일주론 강의를 어저께 갑자일주로 시작해서 처음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오늘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또 댓글도 이제 달아주셔서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본다는 것은요, 결국은 음양과 오행, 또 천간과 지지, 간지의 배합이죠. 60갑자에서 나에게 선택된 4개의 기둥인 연주와 월주, 일주와 시주, 거기에 배속된 천간 글자 4글자, 지지 글자 4글자를 이제 풀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주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주팔자를 관심이 참 많은 경우가 어느 때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 코로나라든지 또 아니면 하여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더욱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월, 어저께 15일이었고 오늘 8월 16일 강복절 연휴가 이제 마지막 연휴를 이제 보내고 여러분들 계실 텐데요. 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코로나만 좀 우리 곁을 좀 빨리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우리 국민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물론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이거 참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이 시기를 잘 슬그럽게 극복하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60갑자 일주론 강의가 어제 첫 강의가 물론 이제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첫 강의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니까 어저께 강의를 제가 한 것을 보면서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이제 느껴지죠. 말하는 거라든지 또 이제 어떤 전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전달력이 여러분들한테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고치고 또 조금 수정 보완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양질의 어떤 교육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노력을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갑자일주로 시작했고요. 순서는 이렇게 갑자일주로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인 을축일주입니다. 다음에 이제 병인일주, 정묘일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진일주, 기사일주 이제 쭉 이제 천간을 시작해서 끝나는 개해일주까지 60갑자 일주론 강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3, 4개월에 걸쳐서 아마 이 60갑자 일주론을 마무리 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이제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일주 어저께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을축일주인데요. 을축일주에 대한 천문간의 을목일간은 지제축이라는 글자를 가지면서 편제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지장간에는 계신기의 편인, 편관, 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의 세지가 12운성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을축일주에 대한 연주, 계묘 년에 또 신유월에 을축일에 병술시에 태어나신 분, 이분의 만약에 사주 명시를 가지고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선천명이라고 얘기해서 숙명적으로 바꿀 수 없는 명이 되겠습니다. 숙명과 함께 우리가 10년마다 오는 여기에 이제 이분의 대운수가 있고요. 대운수와 함께 10년마다 오는 이분의 고유한 대운이 있습니다. 이게 큰 운이라기보다도 살아가면서 7살에서 16살까지, 17살까지 이제 10년, 17살에서 26살까지 10년, 이렇게 해서 27살에서 36살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10년씩 이제 흐르는 운을 대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숙명, 내가 갖고 있는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운명과 흘러가는 10년 대운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운의 흐름을 이제 보는 거,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1년, 올해는 이제 신축년이었는데요. 신축년. 그래서 이제 연운이 또 이제 다시 이제 같이 세 개의 면과 대운과 연운이를 풀어보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분석을 하면서 사주팔자 그 사람의 어떤 그 기룡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쨌든 뭐 일주 강의지만은 그래도 사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사주 이론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일주 강의에 조금씩 양념을 좀 곁들여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강의니까 일주에 이제 집중해서 을목일간을 갖고 계신 분이 지지에 무엇을 깔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같은 을목이라도 성품, 성향 모든 것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된 사주팔자의 기본이 되는 을목일간도 역시 지지에 축을 깔았느냐 해를 깔았느냐 또 유를 깔았느냐 미, 사, 묘 어떤 그 지지 글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기본 성향이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그 일주 사실은 연주 월주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계절 몇 월에 태어났느냐 해서 우리가 한난조습이라고 이야기하죠. 난한 그 차가운 기운에 물론 이제 우리가 겨울에 태어나신 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차가운 기운이 갖고 계신 거고 4, 5이 여름에 5, 6,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름에 어떤 화기운을 갖고 계셨다고 해서 어떻게 사주의 그 글자가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를 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초 이론 강의로 해서 음양가, 오행가, 또 이제 천간 지지 이렇게 해서 또 지장간 12운성 이런 사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일주론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 강의를 설명을 드리고 이 강의 속에서 을축일주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분석을 좀 뽑아내서 그거를 가지고 을축일주에 대한 핵심적인 그 성품 성향 분석을 정리해드리고 정리된 그 을축일주의 성품 성향을 가지고 그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그 일주 분석에서 나오는 그 개운법, 일주개운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주만 가지고 일단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주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성향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해서 사주 명리 공부를 깊게 하셔서 우리가 뭐 전문가 과정의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사주 명리 공부를 그렇게 깊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아주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결코 또 쉬운 공부가 아니다 보니 사주 전체를 보기는 어려우면 최소한 어떤 을축 일주 기본 일주만이라도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계시는 어떤 여러분들의 인맥 관리에 있어서 물론 가족 관계에서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 이제 사회 관계로 보게 되면 직장의 관계, 또 동료들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파트너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일주를 분석하고 내가 일주 공부만 해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운 역시도 일주 분석에 필요한 그 개운까지도 우리가 상품 분석과 함께 오늘 그 강의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양 분석인데 어저께는 이제 간목일간에 대한 어떤 그 음양 분석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을목일간인데요.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음양은 하나면서 둘이 될 수 있고 또 둘이면서 또 하나일 수 있고 음양은 절대 떨어져서 음양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을목은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간목은 소나무, 을목은 화초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다가 물상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같이 있는 거고 간목과 을목은 양과 음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구별할 때 남자만 갖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우리는 사람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남자만 있어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그 남자만 갖고는 남자 여자가 없다면 남자로서 우리가 세상은 아마 종말을 맞을 겁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만나서 이세를 낳고 또 다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양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간목일간이
그런 어떤 그 양의 그런 그 기질과 성격과 뭐 이런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을목일과는 간목과는 약간은 그 차이가 좀 있겠죠. 물론 반대적인 성향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간목과 을목을 비교할 때 상반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약간의 그 다름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유추해 보면서 우리가 음양을 공부해야 됩니다. 간목이 적극적이라면 을목은 약간 소극적이고 또 간목이 미래지향적이라면은 을목은 현실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또 간목이 외향적이라면 음목은 내향적이고 또 이제 간목이 강한 것을 주장하는 그런 그 성향이라면 음목은 좀 포용하는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음의 글자는 조금은 모성애적이면서 여성적인 그런 그 일주이십니다. 그래서 을축 일주는 조금은 그 갑은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어떻게 밖으로発散하고 뭔가 행동하는 그런 에너지에서도 음목은 조금 그 생각이 아무래도 그 외향적인 밖으로 너무 그 펼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향적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그 생각하고 이제 그런 쪽의 기운이 더 강하다고 이제 음향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행으로다가 분석하게 되면요, 오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루에는 간목이나 을목이나 뭐 같은 그 목의 기운은 같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에너지고요, 간목이나 을목이나 행동하는 에너지에서도 행동이 다 똑같은 행동이 아니죠. 양의 행동하는 에너지가 있고 또 음의 행동하는 에너지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음의 행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오행에서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보게 되면 새벽, 아침 이렇게 이제 오행은 이제 분석을 하고요. 방향은 동쪽, 계절적으로는 봄, 색상으로 청색인데요. 오행에 대한 그 분류도 한 뭐 굉장히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론 지금 공부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 정도만 내가 알고 살아가면서 간단하게 일종 강의 들으면서 인간관계에 활용하고 싶다라면 너무 많은 깊이 공부 뭐 끝이 없습니다. 간단한 것들만 좀 이해하시는 거. 제가 강의도 되도록이면 그 강의를 너무 길게 강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정확히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시간이 길고 짧더라도 좀 임팩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제가 강의 스킬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은 의욕이 좀 앞선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여러분들한테 설득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많이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그 을목과 간목은 이런 그 하루에는 아침이라는 그 기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목의 기운이다, 목의 일간이다 하면은 하루를 볼 때는 아침에 조금 더 뭔가 그 무슨 일 아침에 더 그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행동하는 것 때도 아침 또 뭐 방향을 만약에 얘기해도 동쪽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오행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천가로 다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천간 글자의 두 번째 글자 간목과 을목의 목에서 이제 음목이죠. 천간 을목인데요. 봄과 동쪽이고 또 이제 어저께 그 간목은 소나무 같은 어떤 뻗어나는 위에 그런 그 기상이 있기 때문에 을목은 옆으로 이제 그 넝쿨에도 비유를 하고요. 또 무슨 뭐 화초에도 이제 비교를 하고 을목은 좀 부들부들하고 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여성적인 부분 이런 쪽에 이제 음목을 이제 우리가 물상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한 힘으로 보게 되면 간목 못지않은 음목의 그 강인함은 여러분들 들에 그 가다 보면은 우리가 참 그 뭐 잔디라든지 이걸 밟으면 그 밟고 하더라도 절대 그 죽지 않죠. 다시 살아나고 그 꿋꿋한 그 어떤 그 생명력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간목은 만약 부러지면은 뭐 그걸로 다 끝입니다. 하지만 을목은 뭐 휘면 휘었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목보다도 더 강한
일간 그 일주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간에 대한 어떤 키워드인데요. 색깔로는 청색과 초록, 청색, 봄의 이제 그 색깔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 신체에 대해서는 이제 간과 담에 대한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간과 담, 간목과 을목은 간과 담. 여기서도 이제 간은 이제 양이고 담은 간은 음이고 이제 담이 이제 양인데요. 이래서 이제 이런 걸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눈 주위에 어떤 그 간담의 문제는 밖으로 나오는 속에 그 문제가 밖으로 표현되는 거는 눈 주위로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오감, 육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촉각이 좀 발달될 수 있고요. 음식의 어떤 맛에는 신맛하고 좀 연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인의 신의지에서는 이제 어지린 그 사랑을 타는 이제 이런 어지린이 오성에서는 간목, 을목 이제 목의 어떤 그 오성에 이제 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로 38목 우리가 이제 하도에서 말하는 그 38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글자 성명학에서는 이제 기읍과 키읔이 이제 목에 이제 그 글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성명학에서는 이제 기읍, 키읔이 되겠습니다. 간목과 마찬가지로 을목도 행동하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지지 분석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을목의 이제 지지가 축토인데요. 축토는 이제 그 토의 기운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환절기, 봄과 여름의 연결고리에 우리가 진토가 있고 또 여름과 가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미토가 있고요. 또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사이에 술토가 있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요 역할을 해주는 그 축토. 그래서 사실 축토는 사실은 뭐 굉장히 그 한겨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12월이지만 양력으로는 1월 달인데요. 1월 달에 우리가 소환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추위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축은 소는 천액성이라고 얘기해서 12성에서는 천액성을 이야기하고 또 주역에서는 계로는 이양 사읍이 되겠고 또 방향으로는 동북방 간방 우리가 이제 그 구성학에서는 간방에 우리가 축토가 이제 간방의 자리에 있고요.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새벽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그리고 계절로는 이제 음력으로는 12월이고 양력으로는 1월이 되겠습니다. 이 토는 그 기본적인 에너지가 관계 에너지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서로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그 토의 특성은 관계적인 부분에 강한 에너지 기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정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축토에는 아까 말씀드린 계신기라는 그 지장간이 있습니다. 이 지장간 공부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처음에 사주명리 공부하면서 음양오양 공부하고 천간지지 공부하다가 지장간 공부를 딱 넘으면서 일단 거기서 한번 약간 고비를 맞게 되는 그런 공부가 되겠는데 그만큼 이제 사실은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이 지장간을 잘 알아야만이 사주풀이 사주통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사주풀이하고 사주 만약에 이제 그 프로적인 어떤 그 사주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일주에서 이런 부분 한 강의 한 그 지장간 뭐 천간지지 하나하나만 해도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강의인데요. 제가 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지장간이라는 게 있다. 뭐 지금 물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일주론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일주론 강의 그냥 우리 일반적인 부분에 일반인들이 보는 어떤 그 일주론 강의에서는 지장간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좀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지금 물론 갑자일주, 을축일주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병인일주 지속적으로 60강의 일주론 강의를 하면은 오늘보다는 또 새로운 거 물론 제가 더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서 조금씩 살을 붙이거나 내지는 간략하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 공부하는 데서는 물론 암기 공부도 있고 이해 공부가 있는데요. 이해 큰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보는 우리가 일주를 보지만 사주팔자라는 어떤 큰 우리 역학이라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중간중간 제가 언급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이제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본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근데 낮게 나는 새는 자세히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볼 때 만원경으로 멀리 볼 때도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이렇게 볼 때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어떤 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12운성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병들고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 12단계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이라는 12운성의 용어가 있고요. 이 공부는 아주 또 많은 그 학파에서는 좀 갈려 있어서 사실 설명을 드리면은 또 아주 많은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핵심 키워드는 핵심 내용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그 단계 그 12단계로 나눠서 그래서 글자가 어느 글자가 배속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그 일주의 그 왕세 힘의 그 기운의 세기를 보는 그런 그 사주 이제 그 통변의 어떤 그 묘미를 주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어제와 뭐 같은 그 방향, 어제와 같은 그런 그 강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을축일주에 대한 어떤 그 지금까지 계략적인 어떤 음양과 오행, 천간지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을축일주에 대한 성품 분석 바로 전해드리고 또 이제 개운에 대한 어떤 필요한 개운에 대한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60갑자 일주론의 그 기본적인 그 성향 성품 분석은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66갑이라는 그 참고 도서를 가지고 또 거기에 마이천 선생님 6갑이라는 그 책을 60갑자 일주론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책을 이제 쓰셨는데요. 그 내용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또 존경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조그만 어떤 그 내용들, 책의 내용들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일주론 성품 분석에는 많은 부분이 아마 선생님이 그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다른 그 선생님들도 60갑자 일주론 강의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많은 강의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도 참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60갑자 일주론 을축일주 을축일주생은 그 추운 겨울 잘 이겨내고 또 갖가지 고난과 고초가 많지만 끈질긴 그 생명력을 또 지녀서 기죽지도 않고 또 소처럼 아주 부지런히 일해서 덕을 베풀며 근면성실하고 집념이 또 강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을축일주생들은 호인이 많이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박력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보수적이면서 그런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고 또 실리 추구형 일주로 타인의 시선은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자기 할 일만 꾸려나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현실적인 이익에 관심이 많고 또 재물은 목숨처럼 여길 정도로 재물에 대한 아주 집착력은 또 굉장히 강한 그런 일주입니다. 을축일주생 초년보다는 그 중년이 더 좋은 운세이고요. 음의 특성이 강하고 강자를 만나면 또 고개를 또 숙이고 따르는 경향도 있어서 일종의 그 의타심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을축의 그 뜻이 연한 그 새싹이 단단한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형국인지라 인내와 그 집념 아주 강해서 최후의 수확을 반드시 거두는 그런 일주 아주
저로서는 아주 강한 일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을축일주에게도 또 이제 흘러가는 그 운에서 조금씩 일주 개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을축일주의 천간글자인 을목은 우리가 오행의 그 목화토금수의 목의 오행의 그 배속이 되고요. 우리가 일주개우는 목의 어떤 그 키워드에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은 아침과 인연이 아침 봄, 또 동쪽 방향에서는 동쪽, 색깔은 청색, 또 이제 얼굴에서는 눈, 우리 신체 속의 장부에서는 간과 담, 또 맛에서는 신맛, 또 이제 오상에서는 인, 또 행동, 기운에 대한 에너지적인 부분에서는 행동하는 에너지, 숫자에서는 또 3과 8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있고, 또 감각에서는 또 촉각에 대한 어떤 그런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개운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은 뭐 그대로 또 장점화 시킬 수 있고 또 부족한 기운이죠. 결국은 그 개운이라는 것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또 너무 기운이 강한 것은 조금 설계시켜준다고 할까요? 좀 덜어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어쨌든 개운이 하면은 나의 부족하고 나의 그런 거를 좀 개운으로서 보태주고 더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운을 좀 살려가는 거죠. 네, 오늘 그 두 번째 강의 을축일주 강의인데요. 다음 강의는 이제 병인일주로 여러분을 이제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을축일주 강의는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병인일주 강의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일주 강의 때는 오늘 그 을축일주, 어저께 갑자일주 이틀을 연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은 부족한 점들 많이 좀 보완해서 채워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좀 노력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여러분 하여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늘 그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